네, 안녕하세요. 용태려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43평형 준신축 아파트이고요. 고객님께서는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스타일을 원하셔서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까요? 현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현관 자체는 양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팬트리, 왼쪽에는 신발장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 오른쪽 공간의 팬트리가 살짝 얕았었습니다. 고객님 자녀분들이 자전거나 이런 거를 수납할 공간이 없다고 해서 이 팬트리 자체의 공간을 앞으로 끄집어내서 자전거도 수납할 수 있게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또한 이 현관 공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조금 더 큰 개방감을 가지기 위해서 왼쪽의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 흑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울에 반사되면서 조금 더 넓은 효과를 보이게 만들었죠. 하부를 띄어서 간접 조명을 시공하고 수납 공간도 늘렸고요. 바닥은 고급스러운 베이지 색상의 포셀린 타일로 시공을 했습니다. 벽면 쪽에는 거실과 주방 모두 같은 필름의 색상으로 통일을 해서 시공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중문이었습니다. 원래는 이 공간에 3연동 도어가 설치가 되어 있었어요. 3연동 도어가 물론 효율성은 좋지만 이 조그마한 공간에서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간단히 말을 하면 3연동 도어의 장점은 신발장이 같이 묶여져 있을 때 3분의 1만 남기 때문에 그게 신발장과 같이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는 신발장이 벽과 벽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3연동 도어를 사용한다면 이만큼의 공간이 낭비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공간을 온전히 살리고자 원슬라이딩 도어를 시공을 했습니다. 원슬라이딩 도어를 시공을 하니 이 공간 전체가 살고 통로가 기존보다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넓은 느낌이 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복도를 통해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벽체를 새로 만들어서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스톤 무늬의 필름이고요. 천장에는 마이너스 몰딩을 시공하고, 그리고 이 공간의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반대에 있습니다. 현관에 들어왔었을 때 이쪽은 천장을 파서 간접 조명을 시공을 했습니다. 간접 조명을 시공함으로써 이 좁은 복도 공간이 누군가가 들어왔었을 때 거실에서 알 수 있도록 간접 센서 조명을 시공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바로 이 도어입니다. 보시면 도어에 문틀이 없습니다. 요즘에 9mm 문선도 많이 하고 예전에는 6mm, 또한 히든 도어도 많이 하죠. 근데 이 공간에서는 벽을 새로 치면서 직각으로 떨어지게 해서 기존 문틀은 유지하되 이렇게 문틀이 없는 것처럼 시공을 했고요. 그 안에 파여서 도어가 있도록 시공해서 조금 더 일체감 있으면서 라인이 맞아 떨어지면서, 그리고 색상도 동일하게 만들어서 통일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도록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실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거실을 쭉 오시면 여기까지가 센서 등이고요. 이곳을 보시면 이렇게 벽이 있는데요. 이 벽 같은 경우는 바로 히든 도어입니다. 거실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번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히든 도어는 바로 안방으로 통하는 문인데 히든 도어에 손잡이가 없죠. 그래서 일반 벽과 거의 동일한 느낌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히든 도어를 열면 바로 안방 복도가 나옵니다.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가 없어도 이렇게 자동으로 걸려서 문이 오픈이 되고요. 이 복도, 즉 안방 전실 공간에도 붙박이장 이렇게 필름으로 시공을 해서 이 공간 자체도 거실과 통일될 수 있는 느낌을 주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럼 진짜로 거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입니다. 이 거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일단 이 거실의 모든 벽면을 철거하고 복도부터 쭉 이어지게 이렇게 무몰딩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벽체는 스톤 재질의 필름으로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1에서 1.2m 정도의 간격을 두어서 시공을 했습니다. 정말 몰딩이 없고 이렇게 고급스러운 재질, 페인트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름도 꼭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구성에서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복도의 간접 조명이 이 거실 공간까지 이어집니다.
물론 복도 중간에서 센서는 끊기지만 이 간접 조명은 스위치로 온, 오프 할 수 있는 조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드 있게 시공을 했고요. 이 공간 같은 경우에는 천정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저희가 천장이 높으면 항상 하는 조명이 있죠. 등이 없는 간접 조명만으로도 충분히 깔끔한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매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공간도 이렇게 최대한의 큰 우물 천정을 파놓고 한 개의 단을 주어서 사면 그리고 중간면 이렇게 간접 조명 시공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적으로 할로겐이라든지 방등, 거실등이 없어도 조도가 충분히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거의 효과는 천장이 기본적으로 20cm 이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하면서도 넓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공간도 보시면은 이렇게 할로겐 조명 2개를 설치를 했는데요. 고객님께서 이 할로겐은 꼭 필요하시다 라고 해서 필요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시공을 했고요. 여기를 보시면 이 공간이 원래 창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준신축 같은 경우에는 소파를 간섭하는 창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미닫이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터닝도어 한 짝을 해서 여닫이로만 만들고 그리고 이 공간을 과감히 막았습니다. 딱 90cm 정도의 공간이 살아나면서 소파가 엄청 크게 들어오고 거실 공간을 더욱더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창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시공을 하진 않았는데요. 기존 창호가 원래 23mm 창호로 상당히 좋은 창호였고요. 그래서 색상만 바꿨습니다. 보통 창호는 화이트로 시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무 몰딩 스타일의 라이트 그레이 스톤 필름이다 보니까 이것도 통일감을 가지기 위해서 필름은 똑같은 필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벽체가 몰딩이 없으면서도 스톤 재질이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을 더욱더 어떻게 살리고자 했느냐 하면 바로 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타일로 하면 상당히 좋으나 아이들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타일은 조금 더 위험하거나 좀 바닥이 딱딱해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투스진 그란데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벽체와 바닥이 가장 비슷할 수 있는 색상을 선택을 해서 타일 같으면서도 마루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마루의 장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통일감을 주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용테리어입니다. 오늘은 43평형 준신축 2편 주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방을 보기에 앞서서 기존의 주방 구조를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원래 이렇게 넓은 공간을 정말 아쉽게 활용을 했었죠. 이 공간에는 수납 공간이랑 냉장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서 소파와 일자가 되게 돼 있었고요. 이 뒷면에는 싱크 공간, 조리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의 간격은 너무 넓고 식탁을 놓는 위치도 상당히 복도 쪽에 치우쳐서 애매했어요. 그런데 이 공간을 어떻게 하면 이쁘게 할 수 있을까? 저희가 레이아웃을 짜봤습니다. 이렇게 요즘 가장 핫한 대면형 주방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어떻게 레이아웃을 짰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린 자녀들 때문에 이곳에서 직접 조리를 하면서 식탁에서 아이들이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기를 많이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식탁의 자리는 이 앞쪽에 픽스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라는 게 저에게 문제였죠. 일단 뒤에 있는 이 공간을 전체적으로 수납장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냉장고 3대를 쓰시는 고객님을 위해서 냉장고 3대가 들어갈 수 있는 수납 공간까지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수도와 하수 배관을 빼고 전기 배선을 빼서 이 공간에 아주 긴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왼쪽에서부터 보시면 이 공간 바로 90cm입니다. 1m까지 넘어가면 식탁 공간이 좁아지기 때문에 90cm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90cm 틀에 맞게 딱 라인을 맞춰서 칸스톤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인덕션 또한 고객님이 직접 구매를 하시고 매입 다운드래프트 후드를 구매를 하셔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했습니다. 다운드래프트 후드의 효과는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빨아들이는 효과뿐만 아니라 음식을 했었을 때 앞으로 튀는 것까지 방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운드래프트는 비싼 만큼 그만한 가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으로 가다 보시면은 이 공간에는 바로 이렇게 싱크 수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간 자체가 매우 넓습니다. 다시 보시면 오른쪽, 중간, 왼쪽 공간이 매우 넓게 형성이 돼서 이 아일랜드에 어떤 것이든 마음먹은 대로 하실 수 있는 큰 공간이 마련이 되었어요. 그래서 싱크볼은 사각 싱크볼을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슈티에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제 LG 퓨리케어 정수기까지 같이 시공을 한 모습입니다. 이 상판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칸스톤 재질인데요. 당연히 인조 대리석보다는 훨씬 고급의 재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검은색으로 딱 이렇게 맞춰두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들 수 있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전체적인 구조 자체가 바뀌었지만 라이트 그레이에 너무 밝은 것을 깔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주방만은 다크 그레이 혹은 블랙으로 톤 다운을 시켜서 무게감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뒤편의 수납장의 디테일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통 여기까지 벽이 있기 때문에 벽이 막혀서 이만큼 몰딩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면에서 봤었을 때 이곳에 몰딩이 있으면 너무 안 이쁘지 않을까 라고 저희 리바트 담당자와 상의를 해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자체를 문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 한 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열었을 때는 이렇게 벽 공간이 있습니다. 이 벽 공간을 문으로 가려줌으로 해서 정면에서 봤을 때는 일체되고 깔끔한 모양이 될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는 수납 공간이 최대한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는 리프트업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아직은 다 들어오지 않았지만 이 공간을 리프트업 하면 여기에는 에어프라이어를 놓을 수 있고, 이 공간은 광파 오븐, 그리고 이 공간에는 밥솥 공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냉장고장이나 열었을 때는 문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튀어나와서 불편한데, 이렇게 리프트장을 만들면서 수납 공간도 챙기고 그리고 동선도 확보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겉에서 봤을 때도 깔끔한 모습, 그리고 편리하게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천장과 장의 공간인데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 천장을 치지 않았으면 천장과 장 사이의 공간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은 천장을 새로 했기 때문에 천장과 수납장의 공간이 매우 좁게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더욱더 천장에 붙어 있는 듯한 그런 무몰딩 느낌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와 보시면 고객님께서는 냉장고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키친핏 냉장고 3대를 모두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에 맞게 상부장도 시공을 했고요. 주방에도 에어컨이 필요하고 주방 서 있는 공간에 에어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간에 시스템 에어컨을 같이 시공을 했고요. 여기가 바로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 소개를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은 원래는 수납 공간이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재봉틀을 하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게 주방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화장대 형식으로 하부, 중부에 서랍장을 넣었고요. 이 안에는 넓게 펼쳐진 공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조명이 확실히 포인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재봉틀이나 어떤 개인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편리하라고 벽등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벽등 같은 경우에는 길이나 뭐 이런 조절이 다 가능한 벽등으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는 개인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주방의 포인트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이 공간입니다. 원래 이 공간에는 넓게 펼쳐져 있었는데 주방 아일랜드 식탁을 만들기 위해서 이쪽에 가벽을 쳤고요. 이 공간이 아까우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브론즈 유리를 넣고 그릇이라든지 아니면 양주 같은 것을 수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에도 조명을 뚫어놨어요. 자, 이제 한번 주방 베란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베란다는 이 문을 통해서 열고 들어가거나 거실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거실과 주방의 베란다를 독립시켰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원래 이 공간은 거실 발코니와 통해져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정말 복도 공간밖에 되지 않아요.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수도와 하수를 뒤쪽으로 옮기고 이 뒤에 가벽을 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좁지만 세탁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리죠. 원래 세탁기가 있던 곳에는 창문을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고객님께서 직접 놓으신다는 조그만 세탁기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생겨버리는 거죠.
자, 발코니가 이렇게 넓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수납 공간이 점점 많아진다면 그걸로도 발코니의 활용도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죠. 안녕하세요, 용태리아입니다. 오늘은 43평 준신축 아파트의 욕실과 안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공용 욕실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공간 자체도 밖의 공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색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톤 재질의 포셀린 타일을 시공을 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장 많이 살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정말 희한한 포인트가 바로 원래 수전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쓸 때 여기서 샤워를 하면 세면기나 이런 곳에 다 물이 튄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욕조 공간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광 스테인리스 색상으로 시공을 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시공을 했는데요. 여기에 플랫 라운드 형태의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무광 스테인리스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이 무광 스테인리스 수전에 저렴한 버전이 있고 조금 고급스러운 버전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이렇게 레버를 눌러서 물을 틀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쓰는 고급스러운 무광 스테인리스 수전이고요. 아이가 씻거나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수전을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조절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양변기 같은 경우에는 스탠리 제품을 시공을 했고요. 이 문과 양변기의 사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충분히 양변기 앞에도 조적 선반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벽 끝에서 욕조 끝까지 조적 선반을 시공을 했습니다. 코너 선반을 달지 않고 이 공간에 수납을 해서 편리하면서도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슬라이드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많이 하는 매직 슬라이드 욕실장입니다. 슬라이드장이라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이 가운데 분절선이 보통은 앞뒤로 나누어져 있어서 이제 분리가 된 느낌이 드는데, 이 매직 슬라이드 욕실장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평면화 되어 있기 때문에 넓고 깔끔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었을 때는 어떻게 열리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앞으로 튀어나와서 열립니다. 이런 식으로 닫힐 때도 이렇게 댐퍼를 통해서 깔끔하게 연출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안방 그리고 안방 욕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히든 도어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락도 걸리고요. 네, 안방입니다. 안방은 고객님이 TV를 보면서 누워 계시는 걸 좋아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은 매우 부족하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를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재질은 당연히 아까 거실에서 봤던 콘크리트 그레이 색상 재질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양쪽이 이불장, 밑에가 서랍으로 시공을 했는데 이 TV의 공간이 우리 일반적인 TV의 공간보다 조금 높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누워서 어떤 것을 볼 때는 살짝 위를 봐야 편함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1m 정도, 최소 1m, 1.2m까지 올리면 실제로 침대에서 누워서 봤었을 때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느낌이니까 꼭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명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엣지 조명으로 바로 시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명이 그냥 엣지 조명이 아니라 디밍 조명이에요.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도 있고 밝기도 조절할 수 있어서 방의 포인트보다는 편리함을 추구한 공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안쪽 공간은 드레스룸 공간이었는데요. 상당히 불편하고 그리고 답답했다고 고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기존 붙박이장을 철거를 하고 그리고 꼭 고객님이 화장대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화장대는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스템 장을 그레이 앤 블랙으로 시공을 해서 조금 더 모던한 느낌을 주었고요. 원하신 대로 작은 옷장, 긴 옷장, 그리고 서랍 등등을 시공을 하고, 큰 화장대는 필요가 없다고 하셔서 이렇게 조그맣게 앉아서 쓸 수 있는 화장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거울은 최대한 크면 좋다고 하셔서 이렇게 크면서도 조명이 함께 있는 거울을 만들어 드렸는데요. 색상은 3가지 색상으로 조절이 되면서 고객님이 원하시는 그런 취향대로 쓸 수 있도록 시공을 했습니다. 자, 그럼 안방 욕실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네,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인 만큼 조금 더 톤을 다운시켜서 다크 그레이 포셀린 타일로 시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방 욕실은 거실 욕실과 똑같이 조적 선반, 그리고 도기와 스탠리 양변기, 매직 슬라이드, 수납장, 그리고 간접 조명이 모두 들어갔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샤워 공간입니다. 부스를 설치하는 대신 조적벽을 만들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적벽을 만들었을 때 샤워 공간이 75cm 이상이 나와야 편리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간은 충분히 80cm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시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간의 가장 큰 디테일을 보도록 할게요. 이 공간에도 똑같이 무광 스테인레스 해바라기 샤워기를 시공을 했는데요. 수납 공간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조적 선반을 만든 공간 자체에 구멍을 뚫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면 조적 선반과 함께 이어져서 기역자로 수납 공간이 형성이 되어 고급스러우면서도 효율적인 화장실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무몰딩 스타일과 그리고 필름의 마감, 또한 구조 변경을 통해서 아주 깔끔하면서도 모던한 느낌의 현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현장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